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품격 있는 대화라는 책입니다. 한창욱 지음 다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품격 있는 대화를 통하여 나의 자존감을 높이고 또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의 전제 조건은요, 생각인데요. 인간의 뇌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순간 그것을 미리 맛볼 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꼭 성공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부자처럼 행동해야 하고요. 행복해지고 싶다면요,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요, 성공한 사람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자를 상상하면 경제적인 여유를, 또 행복한 사람을 상상하면요, 삶의 기쁨을, 성공한 사람을 상상하면요,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성공을 예감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데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성공 인자를 갖고 태어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치 식물을 키우듯이 성공 인자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분야든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은 비슷한데요. 먼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았고 또 목표를 세웠다면요. 성공을 예감하며 반복적인 훈련과 학습을 할 차례입니다. 성공을 예감하다 보면요. 확신이 되고 확신은 점차 현실이 되어서 나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만약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고 내가 하는 말이 빈말처럼 느껴져서 성공 예감이 들지 않는다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찾아서 그 앞에 붙이는 게 좋습니다. 난 정말 부지런해. 그러니까 꼭 성공할 거야. 난 창의력이 풍부해. 그래서 꼭 성공할 거야. 난 재능도 있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어. 꼭 성공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요.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항상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요, 무의식적으로라도 침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면요,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 좋아하고 도전을 즐기는 사람이 활기 있게 살아가는 까닭은요, 자존감이 높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 중 하나가요, 끊임없이 자랑거리를 만드는 것인데요. 평소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들을 하나씩 성취해 나아가다 보면요, 자신감과 함께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이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유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쁘더라도요, 1시간쯤은 온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좁게 보면 그 시간에 일을 못해서 손해처럼 느껴지지만요, 넓게 보면 얻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일할 수 있을 뿐더러 궁극의 목표인 행복한 삶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확보했으면요, 그 자유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래야만 뇌를 환기시켜서 일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장점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해도 좋고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해도 좋고 또 요가나 명상을 해도 좋고요.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워도 좋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도 좋고요. 손재주를 발휘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세상사가 다 귀찮다면요. 잠을 푹 자거나 아니면 1시간 동안 멍을 때려도 좋습니다.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들이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게 대인관계인데요. 생각의 차이가 그래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내 생각이 100% 옳다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도요. 대화를 통해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건지 하나씩 확인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느긋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내린 결정이라면요.
일단 그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데요.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대방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세상 경험이 미천하다고 해서 생각의 차이를 수준의 차이라고 판단해서 깔아뭉개면요. 소통 창구가 막혀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요. 소통 부족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괜찮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장점을 봅니다. 대개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단점을 보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장점을 봅니다. 칭찬을 해준다는 것은요, 결국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하는 것이고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받는 사람은 물론이고 하는 사람마저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점을 발견할 줄도 알아야 하고 칭찬할 줄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그 사람을 자기와 동등한 인격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다라고요. 칭찬은 상대방을 빛나게 함과 동시에 나를 빛나게 합니다. 힘든 시기에는 한편이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의 목적 중 하나는요,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을 좋은 기회가 바로 위로인데요. 위로를 잘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는 항상 너 편이야 라는 생각으로 말을 건네면요, 적절한 위로가 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고 다독이는 행위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그 속에는 나는 절대적으로 너 편이야 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갈구합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내 편이 되어주기를 하고요. 누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하면요. 잡스러운 생각을 멈추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줘야 합니다. 충분히 경청한 뒤에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요.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며 친구를 보면요,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먼 길을 함께 가는 동지이며 경쟁자인데요. 친구의 성공은요, 때로는 자극제가 되어서 내가 성장할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친구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친구가 자기보다 더 잘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상대방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며 존중합니다. 상대방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자신감을 잃었을 때는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데요. 또한 상대방이 한창 성장해 갈 때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합니다. 세상 일이란 될 일과 안 될 일로 명확히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될 일이 안 되기도 하고 안 될 일이 되기도 합니다. 헨리 포드는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란 상대방이 기가 꺾였을 때는요,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독여서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특히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친구라면요, 더더욱 용기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격려는요,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능력을 지닌 소중한 존재인데요. 가끔씩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도 하지만요, 이내 그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러다가 하던 일이 벽에 부딪히면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애초부터 내 능력 밖의 일이었어. 질질 끌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해버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누군가의 격려는요, 잠재 능력을 끌어올려주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거뜬히 해낼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심어줍니다. 현재 상황이 힘겹고 점점 나빠지면요, 스스로라도 나 자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무한한 능력을 믿고 희망을 품은 채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힘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요, 서로 격려해서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나의 장점과 미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을 때 제3자의 격려는요, 은근한 힘이 됩니다. 17세기의 순교자인 윌리엄 워드 신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첨하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비판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무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나 격려해주는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요. 비전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 중에 누군가 자신의 비전을 말하면요, 자극을 받거나 영감을 얻습니다. 비전을 말하는 것은요, 잘난 체와는 다른데요. 잘난 체는 비교 우위에 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지만요, 비전은 함께 성장하기를 바라는 성숙한 마음이 묻어 있습니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는데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아무 계획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각종 정보를 교환합니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성공했거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인데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비전을 공유합니다. 누군가의 비전을 경청하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라고 해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쌓을 수 있고요, 안목을 넓힐 수 있고, 또 내 일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비전을 품고 미래를 향해 전진합니다. 비전이 없거나 막연하다면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비전을 세우고 지인들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어떤 일을 맡기려 할 때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감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은요, 전염됩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데요. 당사자도 불안한데 상대방마저 자신 없어 하면요, 왠지 일이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힙니다. 반면 자신감으로 가득 찬 눈빛과 말투, 몸짓을 보면요, 왠지 잘 풀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경험은 무슨 일을 할지를 말해주며 자신감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은 나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마저도 흔들어서 결국 그 일을 멋지게 완성시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요, 감사합니다를 입에 달고 삽니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긍정적인 마음이 샘솟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사람 또한 긍정적 마인드를 갖게 되며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자신의 일에 더욱더 충실해집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일지라도 감사의 인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하며 살다 보면요, 점점 감사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대접받게 되어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과도 같습니다. 나를 보는 눈빛은 물론이고 태도 또한 확연히 달라져서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고 품격 있는 대화로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